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이제 5월 첫째 날이죠, 그죠? 네, 4월 달은 이제 지난주로 끝났고요. 아무튼 5월 달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수익도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또 폭락했거든요. 4% 넘게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긴장 모드로 시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뭐 잘 끝났죠, 그죠? 네, 지수는 거의 빠진 게 없이 거의 다 회복이 되면서 끝났고 실제 저희 방 추천주도 보면은 보유 종목들도 보면 떨어진 것보다 올라온 게 더 많아요. 떨어져 봤자 뭐 마이너스 0. 몇 프로, 1%뭐 이 정도. 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주 뭐 분위기도 뭐 잘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리고요. 나스닥이 또 흔들어놨기 때문에 나스닥 시황을 좀 강하게 잡아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음봉 떨어지니까 막 또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봉이 출현했을 때 분석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그 사료주들이 급락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사료주 급락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난리 나고 막 지수에서 이제 나스닥 음봉 떨어지니까 뭐 아주 그냥 무슨 저기 이제 지구 멸망되는 것처럼 그 난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주식은요 그렇게 가볍게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대 양봉이 나와도 흥분하면 안 되고요. 장대 음봉이 나와도 놀라거나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할수록 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음봉이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 맞게끔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 시황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죠. 네. 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기 뭐야 해제가 됐고 그 뭐예요 저기 마스크 오늘 해제했죠, 그죠? 네. 잠깐만요. 네. 오늘 낮에 아침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새벽 5시에 나가봤어요. 운동하는데 아침 여기 산책하는 데 있죠. 네. 사람 운동하는데 네.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네,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네. 저만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여기 끝나고 주시간 끝나고 4시에 또 외출을 잠깐 해봤거든요. 다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역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마스크 거의 다 쓰고 돌아다니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네. 카라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거의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죠? 벗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네. 뭐 자리야 이제 턱에다 걸치신 분들, 그죠? 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텐데 한번 찍어줘 보세요. 네. 궁금해서 그래요. 네. 제가 사는 그 지역만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런지 아까 뉴스도 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죠? 네. 네, 거의 다 쓰고 다니시죠, 그죠? 네. 그 아침 지금 방송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왜 가장 먼저 하냐면 낮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조심스럽고. 네. 우리가 언제 감기 걸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감기 걸리면 그냥 콜록콜록 거리도 옆에서 같이 일했어요. 마스크 서로 안 쓰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다 썼어요, 다. 애건 어른이건 여자건 남자건 다 써더라니까요. 네. 네. 오늘 저만 혼자 신나게 벗고 다녔어요. 마스크 벗고.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어디 잠깐 가게 잠깐 들어가다 나왔는데 저도 한참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습관이 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실내에서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좀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스크도 좀 벗으시고 좀 자유롭게 하세요. 주변에 사람 있으면 신경 쓰이시겠지만 사람 없을 땐 좀 벗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주식이랑 상관이 있다니까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도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마스크를 안 벗겠어요?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그죠? 네. 혹시라도 옮을까봐.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겠어요? 혹시라도 물릴까봐.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연속이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시황 설명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막 넥타이 딱 메고 나타나가지고 막 나스닥 차트 쫙 띄워놓고서 막 영어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죠, 그죠? 전문가들 이렇게 시황 잡아주시는 것도. 근데 저는 이런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벌써 방송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갑을 닫잖아요. 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소비를 줄인다고요. 지갑을 닫아요. 지출을 줄인다고요. 그러면 주식이 빠져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날마다 계속 사줘야지 올라가면서 올라가진 않지만 유지가 되는데 안 사고 자꾸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줘야 되는데 추경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주가가 잘 올라가다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서 힘이 빠지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물론 작년 말이나 올해 초보다는 괜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심리가 불안해요. 불안해한다. 그게 마스크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게 그대로 여기 주식시장에도 그 심리가 그대로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황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주변에 다 있어 인간 지표들. 네,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누군가한테 또 인간 지표가 되겠지만 주변을 잘 보세요. 그 마스크 얘기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이 뭐예요?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끝났어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은 3% 급등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마이너스 4.1%로 끝납니다. 그래서 뭘 했냐, 전저점을 이렇게 톡 깨면서 끝났어요. 직전 저점이 여기죠, 그죠? 네.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저점은 여기도 깼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3월 초에 찍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나스닥 지수 최저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올라간 거 다 반납했다고요. 여기를 깼거든요. 그러면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차트를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전저점을 깼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트를 되게 단순하게 뭐 나름대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반등 이만큼 나왔는데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만큼 똑같이 떨어진다. 이 사람들은 뭐 나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막 걱정할 수도 있어요. 11,000포인트나 어디까지.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세력이 고약한 게 뭐냐면 전저점을 정말로 미국이 안 좋으면 전저점을 깨면서 막 빨리 떨어지고서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장대양봉 하나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장대음봉 떨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전저점 근처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위기 또는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가 터지면 당연히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깰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는요, 그 2년 전에 그 어디에요, 여기 이런 것처럼 여기에 뭐예요? 팬데믹 코로나 처음 창궐했을 때 그때처럼 그냥 정신없이 훅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질질 끌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자,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제가 나스닥 얘기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회원이 문자로 저기 회원들이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알고 있었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데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될 걸 뭐 알고 계셨던 거죠, 뭐. 근데 100%까지는 아닌데 나스닥 지수가 자꾸 이제 개인들 괴롭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중국 상해 증시나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를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나스닥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는데 그냥 그거예요. 나스닥 쪽에 개인들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후려 패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이제 미국 주식들 있죠.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가 빠지는데 1월 말 2월 초에 그때 폭락시킨 게 누구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용자가 급감해서. 근데 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때 급락했을 때 이게 뭐냐면 기업 오늘 낮에 우리한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때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이용자 수가 뭐 감소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또 그 유튜브 댓글에 또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네, 아는 체하면서 네. 잘 모르는데 아는 체하면서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기업 저기 실적 발표하죠. 3분기마다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네, 실적 발표하는데 굳이 실적에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손실로 잡히게 할 때가 있어요. 굳이 합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이번 분기에 손실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거지로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손실을 미리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해결하는 게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미국에 어제 보면 아마존 최근에 넷플릭스 폭락했죠. 개인들이 알만한 거 그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때리잖아요, 그죠? 네. 넷플릭스가 1월 달에 한번 급락했다가 4월 달에 또 빠진 거예요. 이거하고 미국이 어젯밤에는 아마존 이게 또 10% 이상 급락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인들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IT, 빅테크 이 기업들을 한 대씩 후려치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도 실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려쳐 놓은 거예요. 뭐 지금 긴 시간 이거 얘기를 못하니까 짧게만 결론만 얘기할게요.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아서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게 그 1순위 이유였어요. 근데 미국 금리 인상 그 전에 언제 처음 했는지 얘기 많이 해드렸죠. 2015년에 첫 금리 인상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후려친 다음에 많이 갔어요. 2015년도에. 근데 그 짓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존이 급락했대요. 실적이 안 좋아서 나스닥이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아마존이 2015년이 언제냐면 차트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게 해외 주식 얘기하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아마존 주식을 보시면 제가 이쪽 열심히 설명했는데 2015년도에 미국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다고 막 나왔던 게 언제냐면 여기라니까. 근데 중간에 막 후려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아마존이 폭락했었거든요. 금리 인상하고 아마존이 요렇게 폭락했다가 30% 폭락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하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의 주요 대표주들을 후려쳐가지고 개인들 멘탈 싹 나가게 한 다음에 개인들 주식 다 팔면 그거 싹 쓸어 담아서 가요. 이해되셨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되게 많이 빨리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너무 빨리 하면은 나중에 그 역효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돈을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막 금리 인상하면은 유동성을 다 회수해서 망한다 그러는데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금리 인하고 돈 풉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금리 인하했었습니다. 이거 모르실 거예요 아마.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처음에는 금리를 막 올리다가 미중무역 전쟁 터져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다시 인하했어요.
이게 뭐냐면 짧게 얘기 넘어갈게요. 나스닥 지수 급락한 것 때문에 되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이런 얘기 나오죠. 경기 침체. 네. 그러면 이제 돈을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까지 빠지면 2중 3중으로 망한다 이러는데, 그냥 이상한 소리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정말로 언론에서 떠들듯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럼 돈을 다시 풀어요. 그 은행에서 전화 와요. 고객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돈 싸게 많이 빌려드릴 테니까 돈 좀 빌리러 오세요. 네. 오시면 샴푸도 드리고 저기 키친타올도 드리고 막 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7번 찍어주세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아시죠? 네.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다시 오라고 한다고요. 네? 사은품도 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개인 그 비관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로 또 경기 침체나 그런 게 오잖아요. 돈 다시 풀어요. 경기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손절을 해요? 응? 네. 아셨죠?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떠드는 것처럼 위기 오면 다시 돈 푼다니까요. 그럼 주식시장에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몰라요. 하나만 하는 게 하나만. 그러니까 저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속아서 유괴당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뭐 해외도 시끄럽고 뭐 러시아는 막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근데 러시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러는 거죠. 네, 미국이 러시아가 전쟁 전면전 선포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 그래 미국이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또 물가는 들썩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해서 쭉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대통령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현 정부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거 보니까 다 그놈인 것 같고 답답하시죠? 요즘에 사회, 경제, 문화, 뭐 정치, 뭐 그죠? 교육, 그 다음에 국내, 국외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하시겠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용기 내갖고 주식을 샀더니 웬걸 또 막 음봉 맞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스닥대로 떨어지고 그죠? 용기 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해가지고 손절해가지고 주식을 사신 거예요. 뭘 사셨을까요, 그죠? 뭘 사시겠어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뭐라나 사셨겠죠. 범연건영이 아니라 뭐 이런 거, 네. 고려산업, 그죠? 네. 그래. 상한가 3개. 한일사료가 상한가가 5개 정도 나왔으니까 고려산업을 사면 상한가 2개를 더 갈 거야. 이러시면서 아주 그냥 진짜 용맹하게 고려산업을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방송을 제가 살짝 웃으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세요. 이 운봉 얘기할 때는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앞에 보니까 그죠? 네, 현대사료가 이만큼 간 거예요. 점을 휘날리면서 상한가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죠, 그죠? 상한가 7개 나오더니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사료주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료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샀더니 한일사료가 또 막 가는 거예요. 상한가 뒤에서 5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들고 있는 저 X 같은 종목들 싹 정리해서 그래. 진검승부가 이거 사료주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상한가 3개나 들어온 걸 그 다음날 아침에 23% 급등 출발하는 거, 그죠? 네. 23%에서 상승 출발했는데 여기서 상한가 가봤자 5% 수익이에요. 5%나 뭐 한 3% 수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용맹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5% 수익도 안 되겠구만. 4% 수익이네. 상한가 가봤자,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날 음봉을 맞은 거죠. 상한가 찍긴 찍었는데 확 풀리더니 마이너스 한 12%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음봉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대주산업 오늘 상한가 가긴 했는데 급등하다가 막 급락하니까 이 개인들이 막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팜스토리? 네. 올라가다가 이제 상한가 2개 나오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한 18%, 20%짜리 음봉 하나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주식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냥 난생 처음 보는 필명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유튜브나 댓글이나 물어보더라니까요. 샘표 끝났죠? 이러면서 고려산업 끝난 거죠? 손절만이 답이겠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좀 긍정적일 때 있잖아요. 시장이 좀 좋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물려도 이렇게 물어봐요. 샘표 제가 여기서 1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물렸는데 음봉 떨어졌어요. 이 20%짜리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선생님 더 사도 되겠죠? 안 끝났겠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안 끝났죠? 이러면서. 근데 요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샘표 끝났죠? 그래서 아니면 우리 현우한테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고려산업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급락하기 좋나. 근데 급락하니까 다 끝났다고 난리를 지기더라고. 오죽하면 여기 김 실장님이 그때 그 방송 했다면서요. 문봉 떨어지고 나서 여기 저녁 방송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네. 방송 제목 보니까 써있던데. 사려주 끝난 거 아니니까 힘내시라고. 오죽했으면 그분이 방송을 그걸 했겠어요. 여러분들 하도 그러니까. 응?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요번에 사람들이 바로 손절을 때리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자, 음봉이 딱 나타났을 때, 음봉을 한 대 맞았을 때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열고 들으세요. 자, 귀를 쫑긋 여신 분들은 자 1번 찍어주시고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세요. 종목을 몇 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자, 잘 들으세요. 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왕초보 분들 많으시니까. 네. 음봉이 자, 첫 번째 음봉 맞는 게 두렵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될 사람들 내가 걸러낼게요. 네. 음봉 맞는 게 이런 게 막 고려산업처럼 음봉 맞는 게 싫다.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접으셔야 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음봉 맞는 게 싫다. 은행 가셔야 돼. 은행도 저기 잘 안 망하는 은행 있죠? 어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갖다 예금 넣으셔야지. 한국은행은 개인이랑 거래 안 합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안전한 데 찾아서 여기 뭐 그런 데 가셔야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고생 하나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생은 하기 싫고 열매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봉 맞는 게 싫다. 주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음봉이 왜 나와요? 음봉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과열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과열. 첫 번째 과열됐을 때. 자, 고려산업이 뭐예요? 과열됐잖아요. 상한가 3개나 나왔는데 과열됐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고려산업이 상한가 나올 때 있죠? 이게 금요일날 나온 거고 이게 월요일날 나온 거거든요. 점상한가가. 월요일날 점상한가, 화요일날 또 상한가 또 나왔죠. 처음에 금요일날 나왔던 첫 상한가는 정상적인 상한가인데 뒤에 나온 상한가 2개 있죠. 요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정이 없던 아주 강력한 돌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 팜유 수출 안 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팜유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팜유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50% 수출하는 나라가 갑자기 생산을 안 한다. 수출을 안 한대요.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충격에 아주 강력한 돌발 호재가 나와서 고려산업, 한탑 이런 게 상한가가 2개가 더 나온 거예요. 샘표도 있죠. 이게 상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성홀딩스는 여기서 이 점 상한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적이었는데 이것도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그 얘기가 주말 동안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2개는 뭐예요? 보너스예요.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 네. 네,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상님한테 땅을 물려받았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맹지 있죠? 맹지였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죠? 생각하지 못한 뭐예요? 돌발 호재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급이에요 이게. 그게 나와서 추가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서 한탑 그랬잖아요. 한탑 물려갖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이런 거 물려서 들어오면 난 안 봐줄 거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개잡주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 팜유 수출 중단 그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 2개가 더 나온 거라니까 이게. 그거를 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사가지고 막 여기서 물리는 거는 그건 그분들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열된 거를 샀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시니까 고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싸게 사신 분들이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서 비싸게 사고 싶어서 샀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죠? 네.
그래도 뭐 좀 수익 좀 내고 싶고 그러시니까 용기 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랬어요. 한두 번 이해하지만 자꾸 반복하시면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요. 이게 과열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 뉴스 보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데에서 왜 사는 줄 아세요? 더 갈까봐. 다른 이유 없어요. 비싼데 왜 여기서 추경 매수를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더 갈까봐.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상한가 두 개가 왜 더 나왔다고요? 그 뉴스 때문에 상한가 두 개가 더 나온 거를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 갈까봐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죠? 네. 과열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음봉 나오는 이유, 세력이 일부러 속이려고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흔들려고 가짜 음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닥에서는 바닥이나 공중에 떴을 때도 있는데 샘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가짜 음봉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집어넣어 버리죠. 찔러버리잖아요, 그냥. 네. 이런 게 가짜 음봉인 거예요. 그럼 이 음봉은 가짜 음봉 아니에요, 이거. 최근에 나온 거는 진짜로 호재가 나와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가짜 음봉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음봉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음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낄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짜 음봉은 이거고 진짜 음봉은 이건 거예요. 과열됐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과열돼서 나온 음봉은 진짜 음봉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진짜 음봉이라고요. 이거 나왔다고 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뭐예요? 진짜 음봉이라는 거예요. 과열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래산업은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어제 오늘이었을 거예요. 오늘인가? 금요일날도 그랬고 고래산업이 되게 좋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활동하던 세력들이 만들던 전형적인 낙폭과대 그 종목이거든요. 상한가 3개 나오고 점잖게 쫙 눌러놨죠. 이 차트가 정석인 거예요. 캔들 작아지면서 이렇게 놓고 이 음봉은 물론 이제 과열돼서 나온 거죠. 상한가가 3개 나왔는데요. 3개 나오고 이제 음봉을 딱 3개 이제 상한가 3개 나오고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한 다음에 그죠? 조용히 음봉 이제 이렇게 하나 둘 3개 눌렀죠, 그죠? 이건 정상이라니까요. 이런 데서 반등이 세게 나와요. 오늘은 조금만 나오고 있다가 시간에서 아까 상한가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막 들어갔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옛날 차트가 나온 거예요 지금. 고래산업은 정상인 거예요. 그럼 샘표는요? 다시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거예요. 과열돼서 음봉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고래산업은요? 이게 있고 저기 뭐야 팜스토리? 네, 상한가 2개 나왔죠. 자, 이 음봉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음봉.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혼자서 올라간 게 아니라 테마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갔죠. 요번에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한일사료였잖아요. 한일사료가 상한가 5개 나오고, 자 이거는 이제 보시기에 음봉이긴 한데 이건 음봉이라고 잘 안 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색깔은 음봉이죠, 여기 요거. 근데 크게 급락한 게 없잖아요. 장중에 마이너스 12%, 최고는 플러스 19%까지 올라갔었지만 종가는 그냥 0%에서 끝났죠. 이거는 음봉이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폭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급락하면서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18%로.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음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시고요.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안 어렵죠. 이게 첫 번째 음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의 대장인 한일사료가 이게 언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음봉을 한 대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거래가 정지당했었고, 근데 수요일 날 아무튼 이제 음봉을 하나 맞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뒤에서 상한가 3개 나온 고려산업이 형님이 쓰러지고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여기도 위아래가 있거든요. 형님 쓰러지신다. 그 조폭들 영화 보면 이제 형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쫙 이제 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주산업이 가다가 형님 쓰러지신다. 그러니까 같이 음봉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그죠?
그 다음에 팜스토리 다시 당연하죠. 네. 막 올라가다 형님 쓰러지니까 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샘표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이날 음봉 나오는데 우리 회원들은 저랑 웃고 있었다니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군요 이러면서. 네. 이게 뭐예요? 첫 음봉 떨어진 거, 첫 음봉. 그러니까 사료주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상승 한번 시작해보서 처음으로 음봉 맞았어요. 한일사료가 수요일날 처음으로 한일사료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음봉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가볍게 호들갑 떠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호들갑이에요 그게. 음봉 하나 맞았다고 피 질질 흘리고 와가지고 고려산업 끝났나요? 네. 끝난 게 뭘 끝나요? 그게 호들갑이에요 그게. 주식은 그렇게 호들갑 떠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본인들이 비싸게 사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실 바에는 우체국에 가서 예금 넣으셔야 돼요. 그냥 그게 내 유일한 재테크구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는커녕 가난해지니까 지금 은행에다 돈 넣으시면 가난해집니다. 주식을 하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수요일날 한일사료가 처음으로 음봉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한일사료가 끝났겠어요? 아니 한일사료가 이 음봉 하나 맞았다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너무 함부로 얘기해요. 끝났대. 아니면 무조건 간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99.98% 초짜입니다. 주식 오래 한 사람은 말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 바로 인정해 버립니다. 고수는 말 함부로 안 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뭘 잘못 잡았다 그러면 바로 인정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한테 숙인다고요. 근데 하수일수록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맞추려고 그래. 음봉 하나 떨어졌는데 끝난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일사료가 끝났다 그랬어요? 과열됐다 그랬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조만간 음봉 하나 맞을 거다. 그 소리를 돌려서 한 거예요. 과열되면 뭐가 나온다고? 음봉 나와요. 과열, 음봉. 근데 이거 하나 나왔다 끝났다고요? 끝난 게 뭘 끝나요? 아직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음봉 안에다 가둬버려요. 음봉 감옥이라고 거의 가둬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그 팜유 수출 중단 이런 것처럼 돌발 호재가 나오면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튼 한일사료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 음봉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더라 이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다시 보세요. 샘표가 끝난 거겠어요? 끝난 건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이 음봉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신성홀딩스가 여태까지 올라오다가 제대로 급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여기 상승 3월달 상승 시작하고 나서 센 음봉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오르다가 조금 누르고 오르다가 조금 누르고 다 눌림목이었어요 그냥. 진짜 제대로 된 음봉 맞은 건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첫 음봉 나온 거래요. 첫 음봉.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차를 끌고 부산을 가시는데 어디에요? 저기 그 만남의 광장이나 만남의 광장 아니고 어디 저기 뭐야 천안이나 어디 그쯤에서 이제 휴게소 있죠? 대전이나 네. 기차 타고 가면 대전쯤에서 잠깐 쉬시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첫 음봉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성의미처럼 올라가다가 맞죠?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난리가 나는 걸 손절한다고. 다시 보세요. 팜스토리. 과열돼서 나온 음봉이고 끝난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보면 어때요? 동호팜투 테이블 이것도 볼까요? 네. 이게 닭고기죠? 동호팜투 테이블 보면은 여기 음봉 엄청 센 거 찍어놨어요. 이거는 상한가 나온 것도 없는데 음봉을 센 걸 찍어놨어요. 전날 11%, 그 다음날 10% 급등 출발 23%. 그러니까 왜 닭고기 주들이 그 화요일날 시간에 의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에 막 이제 많이 커 상한가 가고 막 할인 따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동호 팜트 테이블도 막 상한가 막 가보자 막 가다가
저기 이제 한일사료하고 막 급락하니까 네. 아이쿠야 그러면서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23%까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9%에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1번, 안 끝났다 1번, 끝났다 4번. 찍어보세요.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옳게 시작도 못했는데. 네, 옳게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내일 사면 될까요? 늦으셨어. 동업팜도 테이블 좋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 있으면 들어가세요. 왜냐면 용기 있으면 들어가시네. 시간에서 상한가 같거든요. 오늘 11%에서 끝났고 시간에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면 시뻘겋게 시작할 거예요. 나 같으니까 어떻게 사 이거를. 이미 늦으셨어. 그죠? 근데 이따 또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고래산업도 상한가 가고 마니커도 상한가 가고 이랬잖아요. 하림 8%, 마니커 FNG 8%, 그죠? 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자세한 얘기는 저 방송 끝나고 저 김 실장님한테 들으세요. 김 실장님이 저기 전쟁 장기와 그 얘기하면 전면전 선포, 러시아가 전면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관련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아까 방송창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봉 이제 가르는 거 그거만 알려드릴 테니까 상세한 거 그분한테 김 실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예, 농업, 축산, 여기에 다 사료 이쪽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체리브로, 한탑, 다 뭐하는 회사인데요? 한일사료 여기도 있잖아. 4% 몰랐네. 이지홀딩스도 그렇고. 예,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네, 만들어놨는데. 시간의 상한가 한게 동업팜투 테이블 고래산업 쭉 있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 선포 가능성 때문에 시간에 6개 테마가 상승했다. 6개 사료가 다 올라갔다고 이게. 신라이스지 같은 수산주도 올라가고. 네. 그죠? 네, 더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아직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왜 무서워한 거? 왜 호들갑을 떨었어요? 너무 늦게 산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과열된 순간에 들어가서 딘 거예요. 라면을 맛있게 냄비에 넣고 냄비에 물 넣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깜빡하고 냄비를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깜빡하고 손이 딘 거예요. 아 뜨거워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데 아 뜨거워 그러면서 막 손 뒤어갖고 와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업 팜스 테이블 끝났나요? 막 울면서. 그런 사람 끝났나요? 팜소리 끝났나요? 막 그런 거예요. 네, 뭐예요? 결론은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왜 끝났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비싸게 샀으니까. 제가 사라고 할 때 진작 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료주하고 농업 관련주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뒤늦게 이제 막 상한가 두세 개씩 가는 거 보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사니까 한 대씩 얻어맞은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진작 사놓으셨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아이고 뭐 가겠지 뭐 돈도 없는데 맨날 농업 관련주나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막 올라가니까 이제 뒤늦게 사신 거예요. 바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종목이 잘 안 보이시고 흐름을 잘 못 잡으시는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제 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가서 사료줄 사갖고 뭐 하려고 하시는데 우왕좌왕한 거예요. 우왕좌왕.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무료방송 들어갖고 막 이렇게 뭐 잘하실 수 있을까? 저 수익 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승 여력이 좀 남았을 때는 이것저것 사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동업팜투 테이블 같은 거 들었다 바로 떨어지니까 수익 못 챙기시잖아요. 돈봉 맞으면 어떻게 해요? 끝났는 줄 알고 또 절망하시고. 끝난 게 뭘 끝나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게 돈을 아끼는 것 같죠? 네.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도 흐름을 못 잡으시는데 급등하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이렇게 급상한가 장대 한번 꽂으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건 더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혼자 하시겠대요. 혼자 해보세요. 남는 게 있나. 정신만 더 없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아무튼 음봉 하나 떨어지니까 난리가 나더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료주나 농업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 얘기는 그때 해드렸죠. 국제 원자재 가격 보여드리면서 끝난 게 아니라
과열됐기 때문에 꺾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과열됐기 때문에 꺾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차트 보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종목들이 각자 따로 놀거든요. 이제 농기계 관련주 아시아텍 보셨어요? 아까 상한가 갖다 풀렸어요. 어제까지는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죠. 그냥 눌림목이었던 소리예요. 오르긴 올랐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전고점을 제끼긴 제꼈는데 크게 못 제꼈어요. 대량 거래 터져버렸고. 동업팜투 테이블. 자, 시간에 상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전고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옛날 거죠. 대량 거래 터졌고. 그러면 뭐겠어요? 동업팜투 테이블이 시간에 상한가 나오긴 했는데 악고점을 제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 그러니까 내일 당장 못 제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까 시간에서 급등한 정보도 쭉 보여드렸죠. 뭐뭐 있었어요. 동업팜투 테이블. 이 음봉이 진짜 음봉이에요, 가짜 음봉이에요? 진짜 음봉이에요. 진짜 음봉이라고. 사료주가 끝난 건 아닌데 진짜 음봉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열됐을 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과열됐을 때 개인이 샀겠어요? 세력이 샀겠어요? 개인이 들어왔겠죠? 개인들이 지금 여기 손절한 사람도 있겠죠. 손절 안 하고 오직 본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들이 본전 근처 오면은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던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뚫기가, 한 번에 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동업팜투 테이블이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나온 게 대부분 뭔지 아세요? 닭고기 관련주거든요. 자, 동업팜투 테이블이 이게 장대 음봉인데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센 줄 아세요? 요 일대예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 났지만 내일 정말 강력한 호재가 수급이 아니면 여기 뚫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뭐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마니커, 그죠? 마니커도 보시면 음봉이 있는데 이게 거래 많죠? 이게 이 친구는 진짜 음봉이에요. 최근에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왔었고, 그죠? 네. 여기서 장렬하게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이만큼 있는 거예요. 시간에서 급등했지만 내일 상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올라가다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게 뭐냐면 반등. 잘 보시면 동업팜투 테이블이나 마니커가 반등이 안 나왔었어요. 오늘 장중에 조금 올라오고 시간에서 좀 올라온 거죠. 할인. 보시면 이게 대량 거래의 윗꼬리도 길고 상한가 이게 가다 말았거든요. 네. 직전에서 밀린 건데 거래 많죠. 그리고 매물대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전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후에 매물대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센 거예요. 4,500원 전후가. 그럼 오늘 시간에서 급등했지만 내일 상한가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개 반등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고려산업도 아까 상한가 나왔죠. 고려산업이 뭐예요?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잠깐만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반등이 안 나온 애들 위주로 나왔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건 어지간하면 찍으시죠. 이해 못하셨으면 안 되는데. 네. 손가락에 기부사신 거 아닌 이상은 찍어보세요. 네. 아침에 또 이거 또 간다 그러면서 저기 잡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네, 피곤하실 수 있어요. 네. 반등이 안 나온 것들 위주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2차 상승이 고려산업이 앞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처럼 또 가려고 시간의 상한가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위험한 거죠. 여기서 용기 내서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빨리 팔아버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단기로 그냥.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일사료도 여기 시간에서 올라왔는데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등 세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한일사료도 떨어지기만 했지 반등 아직 세게 안 나왔잖아요. 시간에 저기 반등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시간에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샘표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한번 2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그게 오른 거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날 사료주들이나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과열이 돼서 음봉이 하나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음봉 떨어지는 게 무서우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주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네. 나와의 전쟁, 세력과의 전쟁, 그죠? 네. 전쟁 아닙니까, 그죠? 네. 전쟁이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때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봉은 절대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비관론자. 조정은 싹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미꾸라지로 태어났어야 돼요. 조정은 무조건 피해야 된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맞고 싶은 건 없고 막 약간 맞는 건 싫고 때리고만 싶은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권투나 이런 격투기 전 그렇게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보면 맞으면서 때리는 거예요 서로. 그죠? 네, 맷집이 좋든 펀치가 세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구력이 좋군, 그죠? 네. 그냥 주식도 똑같아요. 네. 내가 때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손절을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수익을 내면서 자신 있게 나갈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나스닥지수 폭락하고 과열돼서 막 음봉 맞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그 전에 팔아버리는 거고 이걸 견뎌낼 수 있으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음봉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막 놀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돈을 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놀라지 마시라고요. 사료주 끝난 거 아니고 나스닥 지수 이제 큰 음봉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깨놨는데 나스닥은 2달 가까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도체하고 나스닥 쪽 ETF하고 산 개인들을 그 사람들 터는 거라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건데 지금 막 폭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게다가 뭔줄 아세요? 메타버스 수혜주들이야. 다 반도체 메타버스 수혜주. 그냥 그쪽이 많이 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많이 샀으니까 이제 그거 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면서 하니까 저희는 지금 메타버스 세마주 거의 없어요. 네. 어지간하면 다 팔고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런 거 사고 수익 내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운봉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뭐예요? 저번에 그 서정기전 얘기 드린다고 했었죠? 네. 이 얘기 보세요. 서정기전이 그때가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실래요? 여기서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하도 힘들어하시길래 내 추천주는 아닌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세력 안 나갔다고. 네. 그날 그거 막 공시 막 해석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폭락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때도 그랬어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급락 나왔다고 막 뭐 그냥 시간에서 뭐 저기 하고 막 그래갖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호들갑 떨고. 벌써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이때 녹화 방송 틀어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서정기전. 이거 세력 안 나갔다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저녁 그 방송하고 나서 그 비난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유튜브에. 공시를 네가 전문가인데 공시를 잘못 해석했냐, 악재 나온 게 맞다, 막 그런 걸들 많았는데 맞긴 뭘 맞아요, 그죠? 네. 뭐예요? 가짜 음봉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2, 3주 됐나? 3주 되니까 딱 돌려서 나오잖아요 지금. 제 말 듣고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본전 거의 회복됐을걸요? 그죠? 네. 이런 거 물타기 안 해도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물타기 할 필요 없다. 냅둬라 그냥. 알아서 올라오게. 그죠? 네. 올라오잖아요. 분석 정확하게 했죠. 그죠? 네. 뭐라고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제가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 급락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길래 한번 얘기해드린 거예요. 서정기전이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자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폭락 나왔을 때는 사람이 그래요. 세력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사장님이 돈 갖고 도망간 것 같아. 차트가 그죠? 부도 차트 아니에요 이게. 다 나가고. 이거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개인들이 나간 거라니까요. 이 차트는. 네. 그러다가 그때는 차트가 되게 안 좋아 보이시죠? 힘들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서 좀 살걸. 그런 생각 드시죠? 왜요? 8,000원 찍고 지금 12,000원까지 왔거든요. 50%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뭘 몰라요. 여기 보면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는데 여기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뻔한 앞에서 계속 나온 공시 갖고 또 누가 울고먹길래 아 이거 또 속이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세력이 나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샘표는 세력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KC피드 사료주죠? 음봉 하나 떨어졌는데 이 음봉은요
또 달라요. 왠 줄 아세요? 아 이거 방송 계속 길어지면 김 실장님 얘기하는데 누가 저 김 실장님한테 저기 10분부터 하시라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10분까지 끝낸다고 9시 5분에 시작하시는데 네, 누가 한 명만 가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0분까지 꼭 끝내겠다고. 네. 자 보세요. 이게 음봉이 다 틀려요. 또 보면 샘표 보세요.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죠. 그죠? 아까 팜스토리 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더 터졌어요. 그리고 거 있어요. 고려산업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죠?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KCP는 잘 보시면 달라요.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없어요. 네. 얘기를 다 못 끝냈어요. 2탄은 내일 해드릴게요. 2탄 더 할까요? 이거 말고 좀 더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효성 OMB랑 막 까미엣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낯상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네. 얘기도 못했는데 내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2탄은 내일.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거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음모 같은데 다른 거라니까. 그러면 이 대응이 달라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고려산업을 되게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음봉 막 떨어지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한타군요. 이런 잡주 막 올라와도 잡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천한 것 그러면서 네. 대주산업 상한가 나왔죠. 네. 아무튼 돈이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사료주, 1차 산업 관련주, 곡물 관련주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열된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어요. 이 중에 끝난 것도 있어요.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끝난 것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못 하시니까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란 얘기예요. 그래도 혼자 하겠다. 돈 잃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네, 돈 잃으시면 안 되고 아셨죠? 네. 내일은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더 하려고 그랬던 게 뭐였냐면 이 대주산업이나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KCP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거기서 바로 또 신고가 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게 JC케미칼이라고 있었죠. JC케미칼도 저희가 그때 팜유 수출 중단 해가지고 저희가 이 주식을 여기서 팔았거든요. 팔았다고요. 근데 지금도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올라갈 만한 호재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강력한 호재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2탄 예, 음봉이 나온 후에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얘기해 드릴 한 두 가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저는 강제적으로 뭐 들어와라 이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시고 네, 원치 않으시면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저기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 너무 저기 나스닥 지수 막 전저점 깼다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JC케미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JC케미칼을 저희 방에서 추천한 게 여기에요. 3월 말 여기서 샀거든요. 요번에 여기서 제가 팔아서 수익이 한 70%가 났어요. 네. 더 나신 분도 있고. 근데 자, 잘 보세요. 제가 회원들 리딩을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 떨어지는 거 보고서 막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지수 신경 쓰면서 주식을 하면 JC케미칼을 못 샀어요. 왜냐면 JC케미칼이 여기서 추천 나간 거예요.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여기서 추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관론자거나 지수에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면 여기서 추천을 못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개인들 비관론자들 난리쳤어요. 지수도 폭락 나온다고. 실제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패션에 맞는 거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나 이런 거 급락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수 떨어지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면 주식을 샀겠어요?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겠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때 안 그랬으면 JC케미칼 저런 거 다 놓쳤다고요. 샘표도 마찬가지예요. 샘표가 저희 방에서 마지막 추천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3월 초, 그 다음에 4월 초였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추천 나 바닥에서.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3월 초에는 지수가 이렇게 내리받고 있었고요. 4월 초에도 지수가 내리받고 있었어요. 근데 추천 나간 거예요. 사라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겁내시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회원을 언제 들어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운봉 떨어지고 난리 날 때, 전저점 막 나스닥 지수 깨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눈치 보고 저 방에 들어갈까 말까, 저 종목을 살까 말까. 그 시간에 사놓고 그냥 푹 주무세요. 불안하다 그러면 3분의 2만 사든지요. 3분의 1 남겨놓으세요. 그냥 불안하면 일단 들어가시라니까요. 아니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될 거 아닙니까? 주식도 사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주식이 사자마자 올라가면 바로 돈 버는 거고,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흔든다 그러면 돈은 좀 이따 벌겠지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즉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너무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럴수록 더 돌아가니까요. 아셨죠? 네.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 방송하셔야 되니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드리고, 여기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이거 하신다고 합니다. 뭐예요? 여기 제목이 이거죠? 전쟁 전면전 우려에 따른 식량난 수혜주.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면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은 항상 이 종목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분도 수익을 굉장히 잘 내세요. 테마주만 20년 이상 하셨어요. 네. 테마주 여왕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농담 아닙니다. 진짜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들어가셔가지고 잘 도움 받으세요.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여기 회원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